자, 오늘 기분 좋게 일단은 시장이 잘 마감이 됐는데요. 오전 출발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, 금요일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해소가 됐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전에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오전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제 조선이냐, 반도체냐, 오늘 이제 바이오 제약과 2차 전지까지 좀 올랐는데요.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걸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을 조금 들이밀어 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장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날 공개방이 아니라 이제 회원방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좀 숨겨져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다.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도 그런데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말 되면 무슨 건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보통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부근이 미국도 FMC가 많고 국내에도 이제 한은의 금통위 쪽도 있고 미국 쪽 선물 옵션 만기가 그쪽에 딱 몰려 있어요.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목요일인데 미국은 이제 2주 4주 정도 해서 이제 보통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쭉 지나가다가 수요일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저게 지나가면서도 그랬고, 그리고 물가지표도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물가 예상치가 상회를 했다라면 연준이가 1월달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? 라는 좀 의문을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물가지표는 더 내리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상회를 하지 않으면서 예상치보다 좀 낮았고,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주말 동안에 제가 좀 베팅보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로 꼽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요구 제안은 제거가 되고 통과를 시켜주면서 시장은 좀 화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른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미국은 산타랠리를 다시 시작할 요인들을 만들었고요.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 전에 빠르게 상승 그리고 빠르게 차익 실현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오전에 이제 출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는 이제 재부각되는 부분들보다는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는, 그래서 이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, 이제 1월달 들어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이제 FMC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동결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지금 90% 이상 예상이죠. 90% 이상, 91.4%인가 그럴 거예요. 그리고 크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CES 가전박람회라고 하는데 연중 행사로는 IT 행사 중에서는 손꼽히는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행사 CES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, 이거는 1월 중순에 있습니다. 연중 행사로는 학회가 아닌 이상 3대 암학회 이런 학회가 아닌 이상은 헬스케어 이 행사 자체가 기술 이전의 향연이 되죠. 그래서 돈 싸들고 와서 난 이 기술 살래, 저 기술 살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다 참석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규모는 조금 더 작아진다고 하고 있고 CES도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은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, 오늘 한 기사에 보면 이제 기사 링크를 좀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4조 원 정도? 12조 원, 14조 원 정도 돼요. 순매도가. 근데 이 중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, 삼성전자 매도 규모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플러스예요. 순매수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의 역할론도 부각되지만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된 게 우리 시장으로선 가장 발목이 잡힌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실제로 외국인들은 상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
바이오작을 많이 샀고요. 그리고 11월까지 10월 11월까지도 바이오작은 좀 많이 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. 연기금도 그랬었고,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들어서도 부각이 됐지만 연초부터 해서 가장 많이 산 건 지금 조선중공업이에요.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중공업이 현재까지도 주도주의 위치에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뭐 반도체나 바이오제약, 2차전지, 오후까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거보다는 더 우선순위로 지금 조선중공업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연중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외국인 쪽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시장에서는 좀 더 보여졌지 않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여전히 위치적으로는 조선중공업의 위치, 뭐 진입에 대한 타점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, 뭐 제가 11월 12월 달에 누차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, 저희도 이제 뭐 성광밴드, 그 다음에 한국카본,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동성와인텍 이런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조선기자재 쪽을 말씀을 드렸고, 추가 돌파를 유념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것도 그 부분이고, 12,000원, 13,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뭐 24,000원까지 가는 걸 보면 주도주의 위치에 가장 선방을 하고 있다. 이 앞전에 성광밴드 이전이 딱 BH였거든요. BHI. 근데 BHI는 아쉽게도 딱 11월 후반, 12월 달에 그 현 정권에서 가장 잘 많이 밀었던 원전이 끼면서 만약에 이게 BHI가 원전이 끼지 않았다라면 상황은 얘가 1등을 가지고 갔을 확률이 좀 제일 높죠. 얘도 이제 7,000원, 8,000원 했던 주식이 어느덧 저희도 이제 중간에 2번 정도, 3번 정도 매매를 시켜드리고 이제 원전에서 조금 멀어지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원전의 대장이기도 하고 BHI가 SMR 쪽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양투탑이에요. 실제 원전만 딱 떼놓고 보면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특히나 SMR 분야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글로벌 탑픽들 메타, 구글, 뭐 알파벳 다들 이제 AI 공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형 원자로죠. SMR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SMR을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애들이 국내에서는 BHI랑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걸 다들 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러 차례 제가 원전하면서도 추천을 드렸고 뭐 뱃살개 방송 나가서도 몇 번이나 추천 드렸는데 이제는 추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얘네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. 오늘 원전 쪽으로는 뉴스가 체코가 자체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현 정권을 어떻게 끊어내고 이걸 돌파를 하느냐,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BHI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한 거,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 납품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부각되느냐, 이게 좀 중요한 사항 같고, 다시 돌아오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또는 조선중공업을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. 지금까지의 지도주 위치 11월 후반에서 12월 달은 얘네가 끌고 갔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조선이랑 오늘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조선이나 시스템 반도체냐 이 두 개를 본다면 먹을거리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빠르고 간략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임팩트 있게 나오는 건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오늘 방송 주제에 맡겨 보면 지금 조선중공업을 하다가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임팩트 있는 건 아마도 시스템 반도체. 왜냐하면 언제나 시장은 많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는 거에 더 주목하게 마련이에요. 근데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은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조선중공업은 이미 호실적이고 뭐 좋고 그 다음 트럼프 밀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탑재를 하시고 계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하시는 거고, 만약에 조선중공업을 아직도 지금 2달째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뭐 못 하시는 분들은 조선기자재 쪽에 아직 못 오른 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앞선에 지금 성광밴드나 동성와인텍, 뭐 태광, 하나엔진 요쪽은 지금 돌파가 됐어요.
그리고 중공업 중에서도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은 지금 돌파가 됐단 말이죠. 연증 신고가 또다시 돌파가 됐어요.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계세요. 네, 비중을 단기적으로 고가인 부분들이 아니라 한 10%에서 한 15% 이상 급등을 해버리면 거기서 비중을 조금만 축소를 해주시고 중간에 반복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,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낫다 이거는 지금의 문제는 아니에요. 그냥 조선 업황, 조선 중공업, 기자재까지 모든 업황이 다 좋아요. 네, 굳이 꼽자면 무슨 업종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까지 시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심지어 뭐 1승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 오르는 걸 보면 1300억짜리가 다시 돌파를 하는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. 제일 좋은 건 주도주를 찾을 때 업종의 대표주, 뭐 반도체면 삼성전자,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, 기아차,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, 아니면 이제 뭐 소재 쪽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만, 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코스피 100 종목, 뭐 코스닥 100 종목의 종목들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밑에 후순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잣대로 삼을 수 있는, 그게 이제 주도주를 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요. 근데 조선이나 시스템 반도체를 찾아보면 지금 대다수의 조선은 대부분 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, 시스템 반도체는 우하향을 그리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건 조선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있어요. 왜? 단기적으로 밑에서 오르는 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조선중공업은 여러분들이 현금이 생기면 이제 조선중공업 해볼까? 이미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타볼까?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시스템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번 슈팅 쏴볼까? 약간 다른 관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임팩트 있고 단기적으로 딱 시세를 내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게 맞고,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선중공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기자재 쪽에 못 갔던 종목들, 요 뒤쪽 있죠. 카본, 하이로코리아, 뭐 H중공업도 돌파가 됐으니까, 오늘 S&T에너지도 추가로 돌파가 됐죠. 그죠? S&T는 여러 가지가 좀 끼어 있는데, 지난주에 이제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, 마찬가지로 이것도 필살기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이죠. 16,000원대 드렸던 게 지금 어느덧 24,000원. 금방금방 가요, 진짜.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니까 진짜 추가로 돌파를 하는 게 쉬운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 돌파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시간이 지루하고 어지러운데, 요거만 딱 흔히들 이제 벗겨낸다,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나게 되는 거죠. 지난주에 산일전기가 그러다가 살짝 밀렸다가 쉬어가는 자리가 나왔고, 산일전기도 지난주에 딱 돌파를 하고 이번주에 쉬어가는 자리가 나왔죠. 그러니까 조선중공업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전력설비 쪽에 산일전기나 오늘 이제 S&T에너지나 이런 종목처럼 고점은 오늘 돌파가 됐잖아요. 그리고 지난주에 돌파가 된 종목들도 몇 개 있는데, 그렇게 보면 얘네가 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제 지지력을 확보하는 자리들,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지지력을 확보하는 자리들을 다시 시간적으로 조정을 박는 거고, 마찬가지로 조선이나 중공업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오르고 나면 다시 지지력을 확보하는 고점 자리를 다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들, 시간적인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뭐 조선중공업은 더 들고 계실 분들은 더 들고 계셔도 된다. 근데 급하게 따라잡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탑픽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하나인진을 말씀을 드렸고, 하나인진 시총도 1조 5천억이면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얘랑 함께 보는 게 저는 한국카본. 카본이 조금 더 먹을 자리는 많은데,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빠른 건 요새는 뭐 대형주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하나인진 쪽 요거 돌파하는 거 충분히 여력 있습니다. 얘도 이거 돌파되면 사상 최고가잖아요. 연내에
아니라 2011년에 찍었던 상장 초기의 가격들을 지금 딱 마주하게 됐거든요. 이거 돌파하면 꽤나 멀리 가게